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쌤이에요. 오늘은 3대 시민혁명 중 첫 번째 영국혁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영국과 관련된 배경 지식 3가지만 먼저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영국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Great Britain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영국은 총 4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공부할 17세기 당시 영국도 이렇게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 1번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국, 잉글랜드입니다. 자, 여기가 잉글랜드이고요. 2번이 스코틀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3번이 어디일까요? 자, 3번이 바로 아일랜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영국이 이제 17세기에 하나하나 정복하고 병합해 나가면서 앤 여왕 때 대영 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지명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17세기 영국 사람들이 믿고 있던 주요 종교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그중 첫 번째가 기존 유럽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종교가 로마 가톨릭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로마 가톨릭.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세장가를 가려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영국만의 종교, 성공회라고 불리우는 영국 국교회가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16세기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칼뱅파 신교인 청교도가 있습니다. 청교도. 자, 이렇게 3가지 종교가 있었다라는 거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13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세기 영국에는 자, 존 왕이 있었습니다. 쫄았습니다. 존 왕. 자, 선생님이 존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존 왕 같은 경우에는 허구한 날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해서 이기면 좋은데 전쟁을 해서 허구한 날 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토를 크게 많이 잃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쪼낭의 별명이 뭐냐면 영토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여러분 실지왕입니다. 실지왕. 땅을 잃어버린 왕이다라고 해서 별명이 실지왕이에요. 자, 그러면 당시 영국의 귀족들 같은 경우는 어땠겠습니까? 이 쪼낭이 허구한 날 전쟁하려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영국의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쪼낭에게 자, 중요한 문서를 하나 제출하게 되니 그게 바로 대헌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그나 카르타가 되는 겁니다. 자,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이 문서인데 이 대헌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내용? 귀족의 동의 없이 야, 쪼낭아, 너는 앞으로 귀족의 동의 없이 뭐 하지 마? 세금 걷지 마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의 존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대헌장에 승인을 하게 되죠. 자, 이 대헌장이 승인된 이후에 자, 영국에는 어떤 전통이 자리를 잡아갔느냐?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 뭐 안에서 통치를 해야 한다? 법 안에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헌적 전통이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기부터 17세기 오늘 공부할 영국혁명 전까지 영국은 국왕이라 할지라도 자, 혼자서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의 이제 이 대헌장 승인 이후에 영국에는 이제 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국왕과 의회와 자, 정리해 볼까요? 국왕과 누가 상당히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의회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기 이후에 영국은 자, 어떤 전통이 자리를 잡았다? 입헌적 전통. 입헌적 전통이 상당히 강했던 나라가 영국이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지명, 두 번째 종교, 세 번째 13세기 이후 영국의 입헌적 전통이 강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럼 이제 칠판 지우고 본격적으로 영국혁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혁명이 일어날 즈음 영국은 일단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느냐? 입헌적 전통이 상당히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3세기 대헌장이 승인된 이후에 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치를 했다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이제 의회에 기존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계층들도 의회에 다수 진출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새로운 계층에는 선생님이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젠틀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젠틀이. 혹시 친구들 이 젠틀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영어에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gentleman,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그 젠틀맨이 바로 여기 있는 젠틀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영국 신사 하면은 보통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큰 중절모에 자, 코스,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코스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고 반드시 뭐를 이제 가지고 다닙니까? 자, 손에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이런 영국 신사의 모습이 떠오르죠. 자, 그들이 바로 17세기 당시 영국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젠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젠틀이는 신분은 귀족은 아니고요. 자,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지주 출신들입니다. 자, 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당시에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진출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들 중에 자, 일부가 의회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시의 상공 시민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상공 시민 계층 말 그대로 자, 상공업과 제조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이들이 자, 새롭게 성장하면서 의회에 진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젠틀이나 상공 시민 계층들은 종교적으로는 청교도 출신들이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영국혁명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절대왕정 시기 자, 여왕 생각나나요? 맞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죠.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는데요. 자, 잘 보입니까? 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러분, 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자,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나는 국가와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 이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후사가 있다 없다? 그쵸? 친구 잘했어요. 후사가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영국에서 이제 왕위 계승이 단절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국에 더 이상 왕을 계승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와야 되겠죠. 우리가 농산물 수입해 오고 막 공산물 수입해 오듯이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왕을 수입해 옵니다. 자, 수입해 온다는 말은 이제 조금 선생님 너무 막 나간 것 같긴 한데, 자, 당시 이제 엘리자베스가 돌아가 죽은 다음에 족보를 이제 이렇게 따져봤더니 이 엘리자베스와 가장 가까웠던 친척이 누구였냐면 바로 당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제임스를 데려와 영국의 왕으로 이제 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를 끝으로 영국의 튜더 왕조는 자, 이제 단절되고요. 새로운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 사후에 누가 왔다고요? 자, 누가 왔다고요? 그렇죠. 제임스 1세가 오게 됩니다.
자, 제임스 1세가 왔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고 친구? 기억나나? 어디 출신? 그렇죠.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 자, 스코틀랜드가 어디인지 여러분 기억나죠? 선생님이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지도에서 그려줬죠.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사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국의 전통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왕이 된 이후에 전제 정치를 펴니다. 자,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폈다는 거예요. 전제 정치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된 근거에는 이 사람은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왕권 신수설. 자, 왕권 신수설을 신봉했던 제임스 1세. 말 그대로 왕권 신수설은 뭡니까?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왕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고 있던 이 제임스 1세 지 마음대로 정치, 전제 정치를 하면서 중요한 건 청교도들을 대거 박해합니다. 자, 영국의 국교회를 강요하면서 청교도들을 대거 박해합니다. 자, 그러자 이 제임스 1세 당시에 이 종교의 탄압을 피해서 많은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건너가게 될까요? 이제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여러분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갔다? 그렇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돼. 종교의 자유를 찾아.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에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원주민, 원주민 이야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제임스 1세. 자, 이 제임스 1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찰스 1세였습니다. 자, 찰스 1세. 자, 그럼 이 찰스 1세 정치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 맞아요. 부전자전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어렸을 때 또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아버지가 전제 정치하고 지 마음대로 정치하는 거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자, 역시 찰스 1세도 아버지처럼 전제 정치를 합니다. 자, 전제 정치를 하면서 특히 이 찰스 1세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찰스 1세 의회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자, 의회의 동의 없이 원래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새로운 세금을 거두려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의 안에서 세금을 거둬야지 이게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찰스 1세 당시에 어떤 전쟁 비용이나 이런 세금을 마련하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을 과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찰스 1세가 지금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니 누가 제일 빡쳤을까요? 자, 빡쳤다는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제일 뚜껑이 열릴까요? 누구요? 아니에요, 친구.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걷었어요. 자, 누가 제일 열받았다? 친구 누구? 맞습니다. 의회가 제일 열받았죠. 자, 그래서 의회가 당시 찰스 1세에게 찰스 1세야, 너 앞으로는 의회 동의 없이 함부로 세금 걷지 마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서가 뭐냐면 바로 권리청원입니다. 자, 이 문서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권리청원이 됩니다. 자, 1628년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청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원했다는 거죠. 찰스 1세야, 앞으로 의회 동의 없이
함부로 세금 걷지 말아줘잉 이라고 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좀 몽개그를 했는데 좀 어색하죠. 청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더 쉬운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찰스 1세야 함부로 세금 걷지 말아줘잉. 알겠습니까? 미안해요.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이 권리청원의 구호 상당히 중요하니 기억해 둡니다. 누구의 동의 없이, 자, 그렇죠.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자, 세금 걷지 말아줘잉. 세금 걷지 말아줘잉 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아줘 이라고 하면 쉬울까요? 자, 이해 갔나요, 친구?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이 권리청원을 제출하자 세금이 필요했던 찰스 1세는 어쩔 수 없이 자, 이 권리청원에 승인을 합니다. 자, 자기가 돈을 거두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문서에 승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승인을 하고 세금을 걷자마자 찰스 1세는 이제 완전히 180도 돌변해 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의회를 해산해 버리게 됩니다. 자, 곧바로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고 그 이후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의회를 소집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누가 이제 완전히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까요? 그쵸, 의회죠. 여기 승인하고 나더니 세금 걷더니 의회를 해산해버려? 와, 진짜 정말 아니다. 진짜 열받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의회에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뭐냐? 당시 스코틀랜드의 장로파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이제 새로운 칼뱅파 신교라고 할 수 있는 장로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당시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또 전쟁 비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또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권리청원이 있었잖아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 걷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의회의 동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찰스 1세는 이제 11년 만에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이제 조금 쪽팔리죠. 11년 만에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다시 의회를 소집합니다. 자, 11년 만에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시 의회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야, 찰스 1세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쪽에서는 야, 아무리 그래도 국왕인데 우리가 왕의 말은 들어주자 라고 하는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자, 그 다음 또 누구로 쪼개질까요?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자, 의회파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찰스 1세가 의회를 소집해서 이제 다시 한번 과세하려고 하자 왕을 지지했던 왕당파와 자,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파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 원래 처음에는 여러분 이 왕당파가 상당히 유리했지만 누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 누가 짠짜잔 등장하면서 봤습니다. 자,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의회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크로멜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전세를 뒤집게 되죠. 자,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의회파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의회파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 여러분 누구를 처형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찰스 1세를 자 처형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왕의 목을 댕강 잘라버린 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여러분 누구를 처형했다고요? 의회파는 찰스 1세를 처형하게 되었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찰스 1세를 처형한 이후에 이제 영국의 의회는 새로운 왕을 뽑지 않고 왕이 없는 정치 체제로 가게 됩니다. 왕이 없이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정치하는 무엇을 수립하게 될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개념을 설명해 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왕이 없이, 자, 그리스 설명할 때 해줬는데, 왕이 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정치하는 걸 공화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찰스 1세를 처형하고 나서 영국은, 자, 무엇을 수립하게 되었다?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었다. 자, 바로 이게 여러분, 자, 청교도 혁명이 됩니다. 청교도 혁명. 자, 1649년 청교도 혁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찰스 1세가 처형된 이후에 이제 누가 실질적으로 이제 왕의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 의회파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크로멜입니다. 당연히. 자, 이제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잡고요. 자, 이때 크로멜은 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크로멜은 왕이 아니고 대표일 뿐인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영국은 왕정이 아니라 이제 공화정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크로멜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자, 항해법을, 자, 발표하게 됩니다. 항해법. 자, 항해법을 발표했는데, 자, 항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국산 물건을 싣고 다니는 배는 모두 영국에 배워야 한다라는 게 항해법입니다. 그러면 이 항해법이라고 하는 걸 당시 크로멜이 왜 발표를 했느냐? 당시 유럽의 무역을 주름잡고 있던 1타 국가가 어디냐면 네덜란드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로멜 같은 경우는 이 네덜란드의 무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영국산 물건을 싣고 다니는 배는 모두 영국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항해법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 항해법 발표 이후에 이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영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네덜란드는 쇠퇴유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항해법 정리됐나요? 자, 다시 한번 항해법. 영국의 물건을 싣고 다니는 배는 모두 영국에 배워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크로멜이 했던 거. 자, 아일랜드를 정복하게 됩니다. 아일랜드 정복. 자, 여러분, 아일랜드가 어디인지 선생님이 처음에 지도상에 표시해 줬었죠. 자, 영국이 있으면, 자, 이쪽이 스코틀랜드, 이 앞쪽에 있는 이 큰 섬이 바로 아일랜드였었죠. 그래서 이 크로멜 때부터 이제 크로멜 때 이 아일랜드를 정복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영국 사람들과 아일랜드 사람들 간에 이 감정이 안 좋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크로멜은 실질적으로 얘들아, 실질적으로 여러분, 왕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이제 왕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호국경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호국경. 자, 나라를 지키는 뭐 사람이라는 뜻인데, 말이 호국경이지 왕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 호국경에 취임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독재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크로멜은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 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만 이제 청교도식 어떤 금욕생활을 하면 좋은데,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런 신념을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강요를 했다는 게 문제죠. 자, 예를 들면 청교도식, 엄격한 청교도식 금욕생활. 자, 금욕생활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청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도 마시지 마라, 술도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지 마라, 노래방 가지 말라는 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좀 기분도 울적하고 그럴 때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지금이야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되지만 뭐 간다 할지라도 뭐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울적할 때 한 번씩 노래방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모르 파티 하면서 이제 막 춤추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요 믿어줄게요. 선생님이 이제 김연자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씩은 이제 또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 하면서 이제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때 당시에 이제 도박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도박,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이제 게임이에요. 여러분, 게임을 못하겠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이제 전 청소년들 지금 게임 못하게 한다. 아마, 진짜 뭐, 북한이 대포 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불어올 것 같은데, 어쨌든 게임도 하지 마라, 술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노래도 부르지 마라, 춤도 추지 마라, 막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 있는 크로멜, 이제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싫은 거예요. 이거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제 꼭 지켜야 될 방역 수치 때문에 뭐 밤 6시 이후에는 뭐 2명만 만나라 4단계이기 때문에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제 지쳐가고 또 때로는 안 지키는 사람도 생겨나듯이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차라리 언제가 나왔다? 그쵸? 차라리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차라리 찰스 1세, 제임스 1대가 차라리 더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떠올랐을 거예요.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이라고 하는 노래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 옛날이요. 차라리 옛날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크로멜이 이제 죽자마자 의회에서 이제 다시 누구를 데려오게 될까요? 바로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를 이제 데려와 왕에 다시 앉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화정이 다시 막을 내리고 왕정,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다시 복구가 되는 그 과정 칠판을 지우고 다시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처럼 뭐든지 하지 말라고 했던 크로멜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의회는 다시 누구를 데려왔다? 누구?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를 데려오게 됩니다. 찰스 2세가 이제 다시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찰스 2세는 찰스 1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의회가 가장 두려웠던 건 뭘까요? 바로 아버지에 대한 보복이 가장 두려웠겠죠. 혹시나 제가 또 아버지 죽인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왕이 즉위하기 전에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찰스 2세 약속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찰스 2세는 아버지보다 더 징한 놈이었습니다. 자,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를 죽이는 데 가담했던 의원들의 명단을 몰래 작성해서 한 명 한 명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뭘까요?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블랙리스트 상당히 안 좋죠. 절대 작성해서는 안 되는 명단이죠. 자, 그리고 이 찰스 2세는 죽어서 무덤에 있는 크로멜을 꺼내요. 시신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끔찍한데요. 찰스 2세, 정치를 조금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치를 너무 못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찰스 2세의 동생이 누구냐면 여러분 제임스 2세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적어볼게요. 제임스 2세. 찰스 2세의 동생이 제임스 2세인데 똑같아요. 제임스 2세, 찰스 2세 둘 다 어땠냐면 여러분 전제정치를 했습니다. 전제정치. 잘 보이나요? 둘 다 전제정치를 했고요. 똑같이 친가톨릭 정책을 펴게 됩니다. 친가톨릭 정책. 친가톨릭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장관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주요 관직에 카톨릭 신자들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의회를 다수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국의 국교도라든지 청교도 출신들이 의회를 다수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가톨릭 신자들을 공직에 앉히니 당연히 의회가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친가톨릭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보기 위해서 당시 의회는 이 찰스 2세 당시에 법을 2개를 제정하게 됩니다. 자, 그 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심사법이고요. 또 하나는 인신보호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심사법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국교도, 영국의 국교도들만 뭐를 할 수가 있다? 공무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심사법이 됩니다. 국교도만 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심사법이고요. 인신보호법은 국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자의적으로 의원들을 체포나 구금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인신보호법입니다. 함부로 구속하지 마. 자, 함부로 구속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인신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찰스 2세 때 이제 이 법이 제출이 되고 나서 제임스 2세 같은 경우는 의회가 제출한 이 법을 완전히 개무시하게 됩니다. 당연히 의회와 제임스 2세 사이에 이제 대립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럼 이때 의회는 생각을 합니다. 저 제임스 2세 또 한번 댕강 잘라버려. 자, 청교도 혁명처럼 땡강 잘라버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 국민들은 생각했죠. 한번 잘라봤잖아요. 그랬는데 세상이 달라졌나요? 좋아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크로메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더 숨막히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잘라봤자 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제임스 2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이제 딸이 있었습니다. 딸. 자, 메리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당시에 네덜란드에 시집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면 되겠다? 메리를 데려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메리를 데려오게 됩니다. 자, 이때 메리 자신의 남편이었던 윌리엄과 같이 돌아오죠. 자, 메리와 윌리엄을 데려와 자,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왕에 즉위하기 직전 의회가 여기는 메리와 윌리엄에게 중요한 문서에 사인을 하나 하겠으니 그게 바로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문서였습니다. 자, 권리장전에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권리장전의 중요한 2가지 내용. 첫 번째가 뭐냐? 야, 메리야, 야, 윌리엄아,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누구의 동의 없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 걷지 마! 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권리청원에서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권리청원에 있는 내용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동의 없이? 자,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뭐하지 마, 과세하지 마, 세금 걷지 마.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권리청원과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의원들은 의회 내에서 이제 자유롭게 발언을 하겠죠. 자, 여러 가지 발언을 할 때 그 의회 내에서 하는 발언 때문에 체포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하는 발언 때문에 체포당하지 않죠.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의원 면책권입니다. 자, 이 의원 면책권이 바로 이 권리장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와 윌리엄에게 이 문서에 승인을 하게 했고,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보통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혁명을 이루게 되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던 청교도 혁명도 누구의 목을 잘라버렸습니까? 왕의 목을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피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메리와 윌리엄을 추대하는 과정에서 피를 보지 않고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혁명을 가리켜서 무슨 혁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명예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명예혁명 이후에 여러분 이제 메리와 윌리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메리의 여동생이었던 앤이 왕이 되고, 자, 이 앤 여왕 때 영국은 어디를 병합하게 되었느냐? 스코틀랜드를 병합했습니다. 잘 보이나요? 자, 스코틀랜드를 병합하면서 이제 대영 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대영 제국을 수립했다. 잘 보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앤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는 상당히 좋아서 아이들이 참 많았지만 이 아이들이 또 다 일찍 죽었다고 해서 앤을 끝으로 해서 이제 이 스튜어트 왕조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왕을 수입해 오죠. 어디에서요? 독일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앤 여왕과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군지 이렇게 따져봤더니 당시 독일 출신이었던 조지 1세라는 사람이 이제 가장 가까웠던 거예요. 조지 1세.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영국의 왕조가 무슨 왕조가 된다? 하노버 왕조가 됩니다. 하노버 왕조. 자,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죠.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조지 1세는 독일 출신이다 보니까 영어를 1도 모릅니다. 헬로 이런 정도는 알겠지만 이제 의회에서 하는 말들 전혀 1도 몰라요. 다 독일 출신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조지 1세 때부터 어떤 전통이 생겨나게 되느냐. 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왕은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통치를 하느냐? 의회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의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의회에는 다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이제 여러 정당이 있었던 것처럼 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에서 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총리를 뽑는 거죠. 총리. 자, 영국의 행정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역할을 할 총리를 뽑고요. 이 총리가 자, 누구를 임명합니까? 자, 내각을 구성하겠죠. 장관들을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합니다. 자, 좀 잘 안 보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영국의 어떤 행정을 이끌어가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각 책임제라고 하죠. 내각 책임제. 자, 그래서 조지 1세 때부터 영국은 내각 책임제가 시작이 되면서 왕은 있으나 뭐하지 않는다? 군림하지 않는다. 왕은 군림하나. 왕은 군림해야죠. 미안합니다. 왕은 군림하나. 왕은 있으나 뭐하지 않는다? 통치하지 않는다. 자, 통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영국 같은 경우도 여왕이 있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선생님 기억 1952년인가 4년부터 이제 여왕이 즉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왕 있잖아요. 하지만 여왕이 있지만 여왕은 통치를 하지 않죠. 왕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각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 전통이 바로 여기 있는 하노버 왕조의 조지 1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영국혁명 2가지 공부했습니다.